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참 어려운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수 김광석 씨 얘기? 네, 96년에 세상을 떠났죠. 네, 벌써 사망한 지 21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요. 네, 자살로 결론 났지만 의혹이 남아있죠. 특히나 얼마 전에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까지 개봉이 돼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태인데요. 예. 심지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김광석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몇 주 동안 이 김광석 사건에 대해서 좀 미뤄왔습니다. 망설이셨어요. 사실은 저희랑도 계속 의논하면서 망설이다가 이번 주에 결국 주제로 채택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유창수 PD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어제였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들썩거렸습니다. 네, 그 결과 여러 의혹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좀 객관적으로 맞아요. 좀 사실에 입각해서 짚어보면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1996년 1월 6일 새벽에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거는 이제 부인인데요. 부인이에요. 네, 이 부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지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때 그랬었죠? 지인들, 가족들. 네,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평소에 김광석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만큼 불효는 없다.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이걸 입버릇처럼 자주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단순히 이런 김광석 씨의 말뿐만 아니라 예. 객관적인 정황도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특히 사망 전날 행적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날 오후에 예. 다음번에 발매할 음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날 밤에 바로? 네, 전날 오후에요. 오후에. 네, 그리고 저녁에는요. 절친한 가수 박학기 씨를 만나는데요. 예. 다음 연도에 함께 공연하자고 제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야 음악에 대해 눈이 뜨인 것 같다. 앞으로 음악 활동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밤에 일어난 일인데 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목숨을 끊는 게 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친구분들. 사망 몇 시간 전에는 또 밤늦게까지 팬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자살한 사람의 직전 행적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김광석 씨의 이 자살 결론에 대해서 손탐정도 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와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의혹이 좀 과장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균형감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러죠. 싶습니다. 신중하게 팩트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죽음.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자살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아주 많다. 어려운 이유. 예, 의혹들. 뭐가 있어요? 네,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정치인분들은 지휘를 어기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잠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네. 첫째, 자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전깃줄입니다. 전깃줄. 네. 당시에 발견된 줄이 있는데요. 이게 부인의 이야기대로 목을 매달 정도로 길지가 않았어요. 짧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전깃줄을 높은 곳에 걸거나 묶었어야 되는데 그때 쓰였을 의자나 받침대도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됐을 때 김광석 씨가 계단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비스듬히. 부인이 이미 이제 내려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런 걸 했을 테니까. 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분이 밟고 올라갈 의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단의 구조 자체가 목을 매달 장소가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부인의 진술대로 당시 현장을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요. 또 있습니까? 두 번째. 사큰인데요. 사큰이 뭐예요? 줄에 눌린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부인이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체 발견 시에 목에
줄이 3바퀴 감겨 있었다. 그런데 예. 정작 이 시신의 목에는요. 3줄이 아니라 한 줄의 사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줄이라도 뭐 이렇게 똑바로 네. 감았을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럴 수는 가능성이 없어요. 있는데 그런데 이 폭이요. 예. 0.5cm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이 사큰이 목의 앞부분에만 있었고요. 뒤쪽에는 없었습니다. 아하. 이게 누군가 뒤에서 줄로 목을 감아서 졸랐을 때 발견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목을 매 자살했을 때 발견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요. 네. 유서입니다. 김광석 씨가 유명한 메모왕이었는데 자살을 하면서 유서도 안 남겼다? 유서 한 장도 안 나왔어요? 네. 의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울증 약인데요. 예. 이게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면서도 부검을 했더니 체내에서는 우울증 약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1000회 넘는 공연마다 함께 다녔던 그 지인도 예. 김광석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뭐 약을 복용한 거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울증이 원인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여러 가지지만 부인이 다른 네.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부인이 뭐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걸 진술로 받아들이고 경찰은 자살로 종결한 거잖아요, 사건을.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로요. 김광석 씨가 사망 전에 여러 지인들에게 예.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을 생각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이 부인이 김광석 씨의 사인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예. 실수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후에 자살이라고 번복했다고 합니다. 지인들 증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신을 발견한 다음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요. 예. 1시간 정도 지연됐는데요. 그 지체된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은 심폐소생술 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확인할 도리가 없죠. 1시간이 좀 길다. 이제 이러니까 또 의혹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요. 김광석 씨가 사망한 후에 뭐 기타 등의 유품을 아주 서둘러서 헐값에 처분하고 미국으로 갔고요. 또 사망 후에도 김광석 씨 가족들과 재산 다툼을 벌입니다. 자, 이런 정황. 사실 이제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다른 소문들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결혼 전력을 감췄다, 뭐 내연남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황들, 또 부인의 뭐 진술의 신빙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심의 포인트는 많아요. 자, 그렇다면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재산 다툼이 의혹을 키운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의 의혹이 더 커진 거는 돈. 그러니까 제작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작권하고. 네, 그렇죠. 친가 쪽 유족들하고 저작권 다툼을 꽤 했죠. 네,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 전에요. 이제 마치 이혼을 결심하기라도 한 것처럼 3집, 4집 그리고 다시 부르기 1, 2 음반의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매하기로 한 그 음반도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인은요. 김광석 씨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저작권이 자신과 딸에게 있다면서 소호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김광석 씨는 아버지 앞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갔는데 부인이 그거 아니다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네, 결국 분쟁 끝에 조정이 성립돼서 종결되는데요. 내용은요. 아버지가 일단 저작권을 행사하되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녀죠. 손녀인 김광석 씨의 딸이 권리를 넘겨받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하, 네,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요. 이 아버지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시아버지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음반을 발매하고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맨 처음에 됐다가 그걸 어기면서 막 재판이 시작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던 2005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요. 김광석 씨의 어머니와 형이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1심에서는 부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반대로 친가 쪽이 일부 승소하고요. 최종적으로 2008년에 대법원은 저작권이 김광석 씨의 딸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참 치열하게 소송전이 계속됐습니다. 김광석 씨 음반 커버 사진도 이것도 내 거다라고 하면서 동료들 음반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제는 딸의 죽음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죠.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이제 몰렸는데요. 하지만 딸의 사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손탐정이 어떻게 조사를 해오셨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이란 영화를 만든 이상호 기자 말에 따르면
영화 만들면서 김광석 씨 형님하고 엄청나게 이 딸의 행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종이었답니다. 찾을 수가 없었대요. 네. 그러다가 형님 손을 잡고 경찰서를 가서 실종 신고를 내려고 보니 10년 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이 확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여기서부터 좀 의혹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예. 특히나 이제 김광석 씨 본가 유족들은요. 예. 이 부인이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부인이 감춘 것이, 엄마가 딸의 죽음을 감춘 것이 이 김광석 씨의 사망 또는 그 후에 재산 다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죽은 딸아이의 죽음을 친가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딸 앞으로 뭐 저작권이 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숨겼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네. 하지만 신중하고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예. 김광석 씨의 딸은 2007년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요. 치료를 받다가 숨집니다.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부검까지 했어요? 네, 부검이 진행됐다는 건요. 뭐 검사 그리고 경찰이 관여됐다는 것이고 또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부인이 딸의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출 수도 없고 감추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감췄다고 하니까 뭐 법적으로 죽은 아이를 신고도 안 하고 어디다가 몰래 뭐 안매장이라도 한 거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망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사망 신고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사망 신고 안 하고 그걸 생존한 것처럼 감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의사도 알고 네. 경찰도 아는데 네, 굳이 여기저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과연 이 죽음을 감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적어도 그러면은 친가 쪽에 안 알렸다.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저작권 관련된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작권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2005년에 사망합니다. 저작권을 이어받기로 했던 딸은 2007년에 사망하죠. 그렇게 되네요. 그 후에 2008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론이 나는 거죠. 어떻게 났어요? 딸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은요. 예. 김광석 씨의 딸, 손녀가 저작권 넘겨받기로 한 그런 합의는 진작부터 있었고요. 네, 그게 2005년에 그 저작권 이전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예.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후에 딸이 사망하면 이 권리를 딸의 엄마인 김광석 씨의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광석 씨 딸이 살아있던 2005년에 이미 김광석 씨 아버지 돌아가시면 손녀한테 이전된다. 저작권이. 그리고 딸이 사망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엄마가 상속하게 된다. 이게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조정이 성립돼 있으니까요. 그럼 딸의 죽음을 엄마가 굳이 감출 이유가 없네요. 딸 죽으면 자기한테 오도록 자동으로 돼 있는 걸. 그러니까 딸의 죽음을 감출 실질적인 이익을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네. 돈적인 이익, 뭐 재물상의 이익은 사실은 없다니.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어떤 돈에 있어서 숨길 이유가 없다면 왜 딸아이 장례 치르면서 친가 쪽에 하나도 안 알렸을까요? 짐작이지만 이미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도의적으로 알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물론이죠. 하지만 소송도 오랜 기간 거치면서 감정이 상해서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이미 의가 너무 상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의상 해야 될 걸 안 한 거다? 네. 하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 정도로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면 서해순 씨가 나타나서 좀 해명을 하든지 뭔가 입장을 시원하게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디 물론, 계세요, 그분은? 저도 모르겠고요. 부인은? 네, 지금 서해순 씨가 부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에요. 공적인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중 앞에 나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잠적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이로써 의혹이 더 크게 되고 있거든요. 의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제 하루 종일 서해순 씨한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네. 전화 안 받아요. 네. 전화 안 받는 상황. 자, 그 김광석 사망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혹들, 그리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팩트까지는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손탐정님. 네. 이 사건 쭉 따라가면서 느꼈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한마디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네.
여러 가지가 안타까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당시 이게 우울증으로 자살한 연예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도 그렇게 비슷한 사건으로 취급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우울증, 자살, 그래 맞아 그걸 거야. 네, 자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지금도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 처음 조사할 때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충실히 조사했다면 맞아요. 의혹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20년 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사망 원인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수사보고서 또 부검 소견서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검 소견서가 가족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끌었는데요. 더더욱. 지금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누굴지 모르겠지만 김광석 씨가 타살되었다 하더라도 김광석 씨를 살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재수사도 현행법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일각에서도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의 의혹들 오늘 손수호 탐정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